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나스닥과 다우지수 모두 급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어서 출발 시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공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 의사록 공개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저평가 우량주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적 시즌 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저평가 우량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이번에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실적 시즌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저평가 우량주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팔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도대체 언제 벼들겠습니까? 언제쯤 올라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게임주와 배터리 소재 쪽도 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가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이제 공포심이 들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1월 효과가 좀 잘 진행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 또 오늘 걱정이 막 늘어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짧고 굵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습니다.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안 좋은 상황을 보이게 된 거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닥도 뭐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뚝 떨어지면서 지금 15,000포인트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36,400, 나스닥은 15,100포인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뭐 지수 포인트 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낙폭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뭐 그거는 이제 의사 공개되기 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상승 마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럽 증시에서 주목을 했었던 것은 오미크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치명력이 크지 않다. 그래서 조만간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의사록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되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의사록 하나만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빠른 경기 회복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뭐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일부 연준 인사들은 양적 긴축을 뜻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대차 대조표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은요, 대차 대조표가 왼쪽 오른쪽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축소를 하자. 그러니까 양적 그 긴축으로 더 많이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기울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퍼주는 쪽을 만약에 1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걷어들이는 쪽을 한 50으로 봤다라면, 이제 퍼주는 쪽을 한 70으로 낮추고 걷어들이는 쪽을 그 30만큼 더해서 80으로 넘기자, 뭐 이런 식으로 보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퍼주는 쪽과 걷어들이는 쪽, 이쪽 부분에서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포함된 FOMC 12월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올해의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제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인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일부 참석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에 비교적 빨리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일단 여기 이제 연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이란 전제 조건을 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경제 성장력이 계속 빨라진다라면 이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전망인 거고요. 이것은 뭐 우리도 반대할 이유는 없죠.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시장이 돈을 계속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돈을 걷어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기존에 이제 양적 완화라는 양적 완화라는 그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해답을 보게 되면 시장에 일단 돈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돈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돈을 수혈해 주는 거예요. 야, 이 돈 가지고 좀 써. 너희들 지금 돈 없지? 이걸 가지고 써. 라고 얘기해 주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저금리 기조도 맞춰주게 되고 시장은 돈을 막 풀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경기를 돌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옆에서 보고 있던 기업들이 이거 봐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금리에 정부 돈 좀 갖다 써볼까? 해가지고 투자가 진행돼요. 투자가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기업 저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돈을 막 빌려가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죠? 시장에 돈은 굉장히 풀려있는 상태지만 빌릴 수 있는 돈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더 이상 돈 빌릴 수 없다고? 그럼 내 돈 가지고 투자해야지. 어차피 장사 잘 된다는데. 민간 자금이 들어와요. 그럼 시장에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경기는 더 많이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양적 완화에서부터 출구 전략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들이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빠르게 들어간다라면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걷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들 지금 괜찮아, 다 나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팔이 부러졌어, 기부스를 하고서 한 2달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부스를 딱 풀렀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게 좀 조심스럽잖아.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의사가 그래요.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정상화 됐을 거예요. 뼈가 이미 붙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이미 이제 양적 완화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더 커지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이제 뭔가 지금 경제 지표상에서의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금을 걷어들여서 이것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연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마음 놓고 돈을 빌려 썼던 그런 뭐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가게 이런 쪽에서 당연히 부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가 미래 성장 가치를 놓고서 나 이만큼 성장할 건데 돈 좀 빌려주쇼 해가지고 들어간 것.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직은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 미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털썩 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이제 이런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이것을 이유로 해서, 자, 나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차익 실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은요, 많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은 뭐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실현이라는 이 부분은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내가 충분히 수익이 났구나, 이거는 현금화 시켜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 매도가 들어가는 거지, 뭐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는 손실 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스닥이든 다우지수든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들,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장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경기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혜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제 미국도 어닝 시즌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어닝에 대한 부분들, 즉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종목, 막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이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즉 경기 회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종목들의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런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니까 무슨 테마니까 해가지고 올라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시대였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확실하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그래서 실적이 나왔느냐, 실제로 그래서 잘 버티겠느냐, 그런 부분들, 또 실적이 증가한 만큼 주가가 증가한 상승폭이 그것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의사록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변함이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뭐 이제 지겹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키워드. 그럼 이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그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나서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9월에서 6월로 당겨졌다가 5월로 당겨졌다가 이제 3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3월은 아직은 반신반의예요. 그래서 3월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5월이나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데, 일단은 뭐 올해 금리를 3차례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3월에 인상을 해놓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인상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3차례 한다고 했다가 4차례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준만 좀 세워봅시다. 네, 그 주가가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나빠서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간 상황을 봤을 때는 주가가 왜 올라간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떨어진 거는요, 오미크론 때문이거든요. 오미크론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상승폭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신다면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즉 고점에 있는 종목만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국내 증시도 뭐 특별한 상황은 없을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계속 일어나게 될 테니까 그 얘기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절대로 기웃거리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다시 도래한 실적 시즌. 네,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이제 내일이죠. 네, 7일부터 이제 오늘 저녁에, 아니죠, 내일 장전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다. 뭐 LG전자도 지금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다 같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LG 이노텍, LG 유플러스, 뭐 포스코, 그 포스코 쪽에 이야기들 또 나오고 있죠. 포스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그 다음에 뭐 LG 유플러스, 그 다음에 뭐 보험주 중에서 또 현대해상, 뭐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보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요 상장사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LG그룹의 LG 이노텍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차량 전장 부품, 반도체, 기판, 뭐 자율주행 뭐 등등등. 지난해 추정 영업이익이 1조 2,700억, 올해는 1조 3천억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지난해에도 증가했지만 올해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주가의 매수 포지션만 잘 떨어지게 되면 저도 한번 좀 매수해보고 싶은 그런 종목이다. 일전에 한번 샀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놓쳐가지고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배가 조금 아픈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수 시점이 좀 잘 나와주게 된다라면 뭐 충분히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관망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관심 종목, 관종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철강, 식량, 무역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사업 부분에 고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양호한 실적 모멘텀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일단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5,997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는 6,500억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뭐 포스코도 괜찮죠. 포스코도 괜찮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거고요. 철강 업종이라든지 건설, 건자재 뭐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산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당연히 상승세를 보이게 되겠죠. 화학도 포함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또는 뭐 자동차가 됐든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에 탑승한다 뭐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 보게 되시면은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었던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제 LG U 플러스를 꼽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이것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져 있다라고 부분이 좀 되어 있는 거고요. 화웨이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네, 화웨이 장비 철수에 대한 우려, 뭐, 이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몸살을 앓았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이번엔 뭐 디즈니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뭐 컨텐츠 관련한 부분에서 실적 증가가 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어쨌든 통신주들도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컨텐츠 쪽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네, 그쪽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실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 뭐 보험주 쪽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해상이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또 수혜주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셨을 경우에는 보험주 하나 정도씩은 보험처럼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요. 네, 1분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다. 자, 뭐 그런 부분들, 이게 뭐 보험주들은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느낌들보다도요. 자,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금융보험 섹터 같이 묶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괜찮겠고요. 금융섹터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증가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전달해 드린 부분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지난 4분기 때 실적이 잠깐 증가했다가 많은 기업들 말고요. 꾸준하게 뭐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경기의 어떤 회복세, 경기 상승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경기 상승에 수혜를 받는 실적 증가 종목들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봤었던 시총 상위의 변화. 언제쯤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 다음에 뭐 지금 배터리 쪽도 LG화학이나 뭐 SDI나 이런 쪽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또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금의 이동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괜찮을까 했는데 뚝 떨어지고, 저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했는데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엇박자 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뭐 테마주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막 떨어지는 폭이 막 하루 사이에 뭐 7%, 8%씩 뭐 연 2, 3일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냥 정신이 한 개도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팔아먹은 기업이 또 올라가게 되면 열받죠. 뭐 그런 상황들인데, 팔아먹은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빨리 잊으셔야 됩니다. 빨리 잊어버리셔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내가
그 어떤 판단을 통해 가지고 진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그렇게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 관련해서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락세로 진행되는 뭐 포인트 뭐 어차피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좀 떨어지면 어때? 하지만 이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진행이 될 때 밑바닥에서 떨어지는 것들과 즉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과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것은요 이게 흐름이 좀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겨울 시즌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스키장이나 뭐 이런 쪽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초보자 코스 그냥 눈 언덕 살짝 있는 곳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저쪽 위에 올라가고 A난도 뭐 전문가용 코스 중급자 코스 이런데 올라가서 하는 거는 일단 곤도라 타고 올라갔다가 곤도라에서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 못 내려가지고 하다 보면 저 전문가 코스 막 기어 올라가죠. 거기서부터가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중급자 코스 같은 거 하면 곤도라에서 딱 내리자마자 바로 타기 시작하는데 초보자들이 거기서 내리면은 아주 그냥 힘들죠. 무섭습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 내려갈 때도 한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이 낙폭 자체가 빠르고요. 굉장히 깊게 빠르게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내가 수익이 나왔다라면 좀 챙겨놓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도대체 왜 팝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 그런 거예요.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왜 떨어집니까? 많이 올라서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재료를 갖다 붙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쪽 보면은 저쪽 배터리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파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받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이 올라간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굉장히 거기에서의 부담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나쁜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4분기 실적 전망도 우울하다. 네. 뭐 네이버의 4분기 매출액은 한 달 전만 해도 예상액이 이제 1조 9천억이었는데 현재는 1조 8,900억 뭐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소폭 이제 이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카카오도 7천억에서 6,900억으로 내려갔다. 얼마 빠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실적의 전망치가 일단 내려갔다는 것 자체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쯤 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서 반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이 정부의 그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뭐 일단 대선이 지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반기부터 괜찮아진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주구장창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나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역발상이야. 악재가 나왔을 때는 사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하락하는 초입 시점이라면은요. 이 악재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 떨어지고 나서 나온 악재들은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상승 시점에서는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이제 하락이 처음에 진행된 시점에서 나타난 악재들은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들의 매도에 대한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발상을 여기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총 상위가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이 겪어가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시총 상위 종목이 바뀌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탈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종목들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요. 초보자라면 초보자 코스에서 일단 연습하고 중급자 코스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키장 가시더라도 곤도라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자가 뭐 곤도라요. 곤도라 타다가 내리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곤도라 이용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입장하셔가지고 카드사로 옛날엔 다 입장됐었는데 무료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초보자 코스에서 그냥 썰매 타는 애들 썰매 타는 데서 그냥 이렇게 연습 조금 하면서 그러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안전한 거죠. 실력이 좀 괜찮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가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네,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것들 많이 올라간 거, 그런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이번 흐름도 잘 넘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잔소리 같은 게 좀 길어져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나스닥이 털썩 떨어졌는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고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이 관점.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는 전체적으로 큰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내요. 지들만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다려주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이제 내일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저평가 우량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실적 시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이건 네이버 카카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시총 상위를 그냥 차지해서던 종목들에 대한 자리 바꿈, 그런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지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3가지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딱 책에 요게 딱 써 있었어요. 아주 간단한, 글씨. 가만있어 봐. 그게 어디 있었지? 여기 여기 있다.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인내심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른 그런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이 정말 좋은 주식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못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애들을 잘 다독거려서 잘 데리고 가시고요. 항상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들이 나왔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 꼭 희망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바뀐 거 없습니다. 그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떨어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가 바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대응하시고요. 느긋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내심과 잘 싸우시고요. 성공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겁먹지 마시고요. 아침장 일단 지나가고 나서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시황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